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스페커에서 항공기상 관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권탄이라고 합니다. 파이썬을 이용한 기상자료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파이썬 사용, 과학 분야에서 파이썬 사용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상 관측 자료 처리 시스템을 파이썬으로 개발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파이썬이 이제 IT 분야뿐만 아니라 그런 과학 분야에서도 사용이 다양해지고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어떤 작업의 효율성 같은 것을 높이기 위해서는 파이썬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썬 사용 사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왼쪽 그림에 그 커다란 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선이라고 해서 유럽 입자물리 가속기 연구소입니다. 이 전체 원이 이제 그 입자물리 가속기 원인데요. 스위스 제네바에 있고, 이 원 직경이 27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소 안에 이제 어떤 작은 도시가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그래서 이 연구소에서는 1년에 연간 데이터량이 250페타 정도 발생이 되는데요. 이 정도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85개 국가에서 580개 대학에서 8,000명의 과학자가 이제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그 자료를 다 처리를 못해서 이제 자료들이 되고 있는데, 주로 하는 일은 이제 이런 가속기 이 터널을 통해 입자들을 보낸 다음에 두 입자를 충돌시켜서 그 충돌 당시에 일어나는 정보를 처리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선에서는 이런 과정을 C++로 이루어진 루트라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 자료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근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물론 여기처럼 이렇게 회의를 한번 하더라도 이 회의 자료를 제대로 처리하고 싶으려고 팀 버너스라는 사람이 어떤 걸 개발했는데 그게 WWW가 됐고, 그런 것처럼 여기서 뭔가 하나 개발하면 이제 큰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루트를 쓰다가 도저히 너무 많은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컴퓨팅 능력도 다르고 전산 자원도 다르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제 파이루트라는 것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파이루트 이 매뉴얼에 가면은 이렇게 한 줄 써 있습니다. Why Python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답변은 간단합니다. 읽고 쓰는데 C++보다 훨씬 쉽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이쪽 파이루트를 대부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직 다 루트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또 하나의 예로서는 이 QTIP이라고 하는데, 이걸 먼저 의미를 말씀드리면 퀀텀 툴박스 인 파이썬이라고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그 일본에 있는 대학들하고 우리나라의 이제 고려대학교하고 이제 공동으로 작업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이걸 하는 거는 이제 양자역학에서 어떤 전자나 양성자의 에너지 값을 계산하든지 이온 투입할 때 어떤 그런 것을 시뮬레이션 하는 역할을 하는 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물리학 학회지에다가 버전 업을 최초에 한번 개발했을 때, 그리고 버전 업해서 이렇게 논문도 내고, 파이썬 그냥 프레임워크인 겁니다. 그런 것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려대 중에서 대학교에서 폴 레이션이라는 교수님이 이제 이런 걸 하고 계셔서 이제 가서 얘기를 나눠보고 그랬는데, 그분 교육자료 중에서 이런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프로그래밍 타이밍은 포트란이 제일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C나 C++이 그 다음이고, 그 대신 컴퓨테이션 타임은 포트란이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C++이고, 근데 이 파이썬은 스크립트 언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컴퓨테이션 타임은 얘네보다는 늦지만 프로그래밍 타임이 빠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프로그램들을 조화를 해서 이제 컴퓨터링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2012년도에 파이썬을 배우면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 파이썬 코드로만 짜서 파동 방정식, 그러니까 2003인분 방정식을 풀었을 때는 초당 2메가 차이를 계산해내는데, 파이썬 코드에다가 포트란 코드를 접합해서 하면은 초당 198메가 정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훨씬 빠르고, 포트란 코드만 했을 때는 지금 저 중간쯤 속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미 미국 기상학회 얘기인데요. 지금 미국 기상학회에서는 매년 1년마다 이제 큰 학회를 하는데 거기 발표만 해도 한 몇천 건이 되는 그런 큰 학회인데 거기에서 이틀을 이렇게 오랜 이틀을 할당을 해서 파이썬 심포지움 분과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기상 분야에서 파이썬만 쓰면 거기에 가서 이제 발표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올해가 7번째 심포지움이 되겠고 이렇게 13가지 주제에 대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희 한국 쪽에서 올라온 포스터가 하나 있어서 제가 이제 캡처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표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이제 그 기상 관측 자료 처리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기상 관측 자료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통은 이렇게 풍선 같은 걸 띄워서 여기 센서를 달아서 고층을 관측하거나 위성을 이용하거나 레이더를 이용하거나 해양에서는 저런 부위를 이용을 합니다. 근데 아주 많은 자료들이 이렇게 지상에다가 이렇게 큰 타워를 세우고 여기에다가 이제 센서들을 이렇게 붙여서 그래서 이제 기온, 습도, 풍향, 풍속 이런 것을 시간에 따라서 얻어내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자료를 얻어내면 형태가 이제 시간에 따라서 어떤 값을 읽어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시계열 자료가 대부분의 형태고요. 그 다음에 아스키 형태고, 그 다음에 콤마로 구분된 CSV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상 관측 자료를 처리한다는 것은 기상 관측 자료를 정해진 시간 내에 수집, 저장, 처리, 평가, 표출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자료가 생산이 되면 이 자료를 품질 검사를 해서 한번 그래프를 이렇게 그립니다. 이대로 그대로 그려보고 이걸 한번 더 처리를 해서 사람이 보기 쉽게 이렇게 하는 일까지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상 자료는 이런 시계열 자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매프로 라이브러리 같은 걸 이용해서 이런 바람 장비도 그릴 수가 있고 사이파이나 포리움에서 기온의 공간 분포 같은 것들을 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처리 시스템의 그 아웃라인을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자료를 생산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자료 수집, 그 다음에 수집된 자료를 전송해서 저장하는 부분, 저장된 자료를 자프로세스 시스템에서 QC, 품질 검사를 해서 결과를 웹 서비스 시스템에서 넘기는 과정까지 자료의 시스템의 아웃라인이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발표에서는 주로 DAS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JPS와 WSS는 기능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발 과정을 보면 처음에 기상 관측을 하기 위해서는 관측 계획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측 계획안은 뭐냐면 내가 어떤 장소에서 어느 기간 동안 어떤 기상 요소를 어떻게 생산해서 어떻게 쓰겠다, 이게 나오는 게 관측 계획안인데요. 이걸 보면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자료 처리 계획안을 개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관측 자료의 흐름을 한번 분석을 해냅니다. 그러면 자료 처리 알고리즘을 개발해낼 수 있고, 한 번 더 자료의 흐름뿐만 아니라 자료의 특성, 즉 파일의 형태, 이름, 크기, 생산되는 주기 정도를 분석을 해내면 자료 처리의 세부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는 3단계에 와 있는데 JPS나 WSS는 아직 완성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이 그림은 제가 과거에 자료 처리 시스템을 개발의 대상이 되었던 자료들의 흐름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흐름이 있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센서에서 센싱을 한 다음에 데이터 로그라는 현장에서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매뉴얼적으로 포터블 디스크를 통해서 데이터 애퀴지션 서버에 넣게 되는 이런 과정에 그리고 스토리지나 이제 유저로 보내는 이런 과정에 있는 자료에 대해서 처리 시스템을 개발한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처리 시스템 설계를 먼저 보시면 매뉴얼적으로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서버에서는 이런 특정 폴더들을 지정을 해서 자료를 넣게 됩니다. 제가 특정 폴더라고 말씀드린 의미는 기상 관측은 기상 관측자도 많고, 기상 관측 요소도 여러 가지고, 기상 관측 장소도 여러 가지고, 기상 관측 시간도 여러 개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파일들이 있습니다. 보통 한 몇천 개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을 아무렇게나 놓으면 이 관측 자료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항상 파일 처리 규칙이라는 것을 세워놓고 정합니다. 이건 물론 기상청이든 어디든 다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폴더, 이번에는 YYYMMDD라는 그냥 년, 월, 일을 나타내는 폴더에
무조건 자료를 한번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에서 관측 종류별로 각각 맞는 폴더로 이동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생산된 메타 정보나 로그 정보는 그에 해당하는 폴더로 가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기관에 갈 수 있는 자료들은 60일 동안만 유지한 다음에 삭제하는 방식으로 먼저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된 폴더들을 매 시간 동기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디스크1에서 한번 백업을 하고, 디스크1에서 한번 백업을 한 다음에 다시 디스크2에서 2주마다 한 번씩 백업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설계도에 따라서 프로그램 수행 절차를 보면 다행히 이번에는 실시간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어서 크론 탭을 이용해서 매 시간 프로그램이 작동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문제가 되는 거는 아직 프로그램이 끝나지 않는데 또 다시 다른 프로그램이 시작될 수가 있거든요. 자료 처리 프로그램이. 그런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PID 값을 먼저 계산을 하고, 먼저 PID 값을 읽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PID가 없으면 그때 자료 처리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설계된 대로 각 폴더로 자료들이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면 로 데이터가 연월일인 날짜별 폴더에 있기 때문에 날짜 정보와 폴더 정보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날짜별 폴더가 있으면 이제 처리를 시작하고, 그리고 다시 폴더 사용 여부를 보는데요. 이거는 이 의미는 그렇습니다. 아까는 이제 PID 값이었지만 지금은 그 해당 폴더에 다른 관측자가 와서 계속 파일을 올리고 있는 중이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관측자가 와서 자기 관측한 메타 정보를 작성하고 있는 중이거나 하면은, 그때 제가 자료 처리 프로그램을 돌리면 정보가 훼손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폴더 사용 여부를 위해서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파일 규모 검사하고, 그 다음에 파일이 있으면 파일 처리 여부를 검사해서 자료 처리를 시작합니다. 이때 사용한 값들이 이제 사용한 기능들이 데이터 타임이나 OS 패스, 그 다음에 LS 오브, 그 다음에 뭐 테일러, 시스 이런 기능을, 파이썬 기능을 사용을 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 처리가 실제적으로 메인 프로그램에서 시작이 되면 메인 프로그램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설정 파일을 불러오는 일입니다. 설정 파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관측 파일의 정보를 담은 파일입니다. 이런 파일을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개발한 이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최대한 가능한 많은 관측 자료 파일을 처리하고 싶었기 때문이고요. 그렇게 해서 알고리즘에 맞지 않는 자료가 발생했을 때도 설정 파일만 고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설정 파일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냈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설정 파일을 작성하기 위한 예가 하나 여기 있는데, 이 파일은 지금 대기 중에 오존이나 이런 N2 이런 걸 측정한 자료인데요. 파일 이름이 형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계의 그 시리얼 번호를 나타내는 부분에서 고정 부분이 되겠고, YYYMMTD, HH는 이제 날짜 정보에서 변경되는 부분, 그 뒤에는 이제 다시 고정 부분인데, 이것을 설정 파일로 옮기면 키 값으로 이제 이 시리얼 번호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 다음에 달러 문자를 써서 변경 부분인 것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이러한 형식의 파일이 갈 폴더를 AQGH라는 폴더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설정 파일을 이렇게 작성을 하면 프로그램이 자료 처리를 시작을 하면서 자료 파일 리스트를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설정 파일 정보를 분석을 해서 설정에 맞는 파일을 찾습니다. 그래서 설정에 맞는 파일이 있으면 정해진 대로 파일 이동을 하고 자료 처리를 끝내고, 설정에 맞지 않으면 to be determined라는 폴더로 해서 파일을 이동하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어려운 것이 없지만 여기처럼 YYMMTD, HH, MI 그리고 물음표 값, 위치와 값이 필요한데, 이거를 찾는데 좀 주의가 필요해서 저는 여기에서 이제 클래스를 좀 쓰고, 그 다음에 파이썬 정식 표현 모듈인 RE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스가 저렇게 끝나면 그 다음 할 일은 이제 JPS라는 자프로세스 시스템의 기능들을 이제 개발할 단계인데요. 그때 주로 하는 거는 이제 JPS에서 주로 하는 건 이제 품질 검사가 되겠습니다. 품질 검사는 관측자가 관측해낸 자료가 제대로 되는지를 검사하는 건데요. 그 품질 검사 기준을 사실은 이게 기상 자료이기 때문에 모두 다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 정해있고 세계 기상기술국에서 정해있고, 그래서 한 가지 예만 드리면, 이 기온의 예를 들면 단위는 C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물리 한계는 뭐냐면 기온값을 측정을 했는데 마이너스 33도보다 이하 값이 나오면 오류고, 40도보다 높으면 오류고, 여기 단계 검사에서는 1시간 동안 기온이 3도 이상 바뀌면
역시 오류입니다. 그 관측 자료는 1시간짜리는 못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속보안 감사에서는 오히려 1시간 동안 기온이 0.1도도 안 바뀌면 그것도 역시 오류로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상 요소에 대해서 이런 기준을 갖고 같은 품질 검사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내면 그게 이제 JP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저는 이런 판다스라는 걸 이용을 했는데요.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이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이건 리샘플링 하는 겁니다. 리샘플링을 해서 미싱 데이터를 먼저 찾아야 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그 판다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코드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제 판다스라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돼서 그때 했을 때는 이게 딱 세 줄인데 이게 좀 줄이 길어서 한 줄 나눠줬는데 이게 세 줄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다스의 효율이 좋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상 자료 중에서 품질 검사는 대단히 복잡한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난류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난류 자료는 이런 플럭스라는 개념을 써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는데 그 안에서는 공기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크기도 이렇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그 어떤 일정 부분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렇게 내려가는 성분이 있을 거고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는 성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를 다 종합해서 보면 그것은 그 알짜 올라가는 양이나 혹은 알짜 내려가는 양은 이렇게 수직풍 속의 위아래 바람의 분산값과 이때 공기 분자가 위아래로 움직일 때 분명히 열이나 CO2나 H2O 같은 것들을 옮겨갈 거거든요. 그때의 그 농도들의 분산값의 곱의 평균에 비례한다는 것이 이 플럭스 값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단면적이 있을 때 여기를 통과하는 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값을 이렇게 유출할 수가 있는데 이런 개념을 이용해서 이제 플럭스를 관측을 해냅니다. 그러면 이 플럭스 자료를 표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 그래프를 그리는데 6가지 항목에 대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이건 매프로 라이브러리를 그렸고요. 그 다음에 물리 한계값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분산을 쓰기 때문에 평균값이 필요하고 또 이 분산을 단순히 평균으로 얻어내는 게 아니라 트렌드에서 또 얻어내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값까지 이 녹색 라인이 트렌드를 나타낸다. 그것까지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에는 약 1억 6천 개의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이런 그래프를 240개를 한 번에 그려야 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사실 이런 반복 작업들은 컴퓨터가 잘 합니다. 근데 파이썬을 쓰는 이유는 그거를 쉽게 하겠다. 이래서 이제 파이썬을 쓴 거죠. 판다스를 썼고 매프로 라이브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상전에서 이제 품질 검사까지 하면 그 다음으로 이제 하는 게 이제 WSS에서 이제 웹 서비스 시스템에서 이제 표출을 하게 되는데 기상 자료는 주로는 지도에다가 이렇게 표출을 합니다. 저는 예전에는 기상 자료를 지도에다 표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냐면 아크GIS를 깔고 1년 동안 한국 S3에 일주일 동안 한국 S3에 가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국토지리원에서 준 자료가 있으면 당연히 그걸 쓰고 없으면 쉐이프 파일을 얻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 달이나 이렇게 걸립니다. 사실 그것도 빠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사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지도를 하나 띄우기 위해서 이번에 오전에 구글링을 해보고 포리움이라는 모듈을 찾아서 오후에 띄웠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분이 좋았었고요. 그래서 이 띄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포리움을 한번 불러온 다음에 여기에 포리움.map이라는 메서드를 씁니다. 그리고 이 로케이션은 여기 중심되는 로케이션만 집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줌을 크게 옵션 주고, 그 다음에 이거 뭐 토너를 쓴 거냐, 아니면 이런 희색 그림을 쓸 거냐, 이 옵션만 주면 바로 그림이 뜹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를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으로 준비할 것은 지도에 표출시킬 기상 자료입니다. 기상 자료는 보통 이거 관측 자료이기 때문에 관측 지점과 지점 사이에는 거리가 꽤 멀거든요. 한 보통 10km 정도 될 수도 있고 1km 정도 될 수 있는데, 그럼 그 사이 값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그런 것을 그 사이 값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리드 데이터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파이썬에서는 그리드 데이터를 사이파이의 이런 기능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코드 전부 다고요. 예전에 이걸 하기 위해서 포트라는 아주 긴 코드를 짰던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리드 요 그리드 데이터 포인트 밸류스를 줘서 얻어내서 이렇게 얻었습니다. 그 다음 할 일은 이제 두 그림을 합치면 되는 거죠.
이게 코드 전부인데요. 포리움으로 맵 불러왔고, 그래서 맵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I'm read라는 걸 써서 아까 제가 그린 기본 컨투어 불러왔고, 그냥 add the child image over라는 기능을 써서 그냥 합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한강입니다. 이게 한강인데 여기 여의도 지역이 이 서북 지역보다 춥다는 것을 금방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을 개발을 하면서 제가 얻게 된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뭐 모든 프로그램이 다 그렇겠지만 메인 프로그램과 그 서브 프로그램을 나눠서 계산을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메인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린 알고리즘에 큰 제목만 들어가게 하고 나머지는 서브 프로그램으로 다 넣게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변수명을 길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의미를 알 수 있게 작성하는 게 많이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면 get rules from set file 이렇게 하면 저는 이것만 보고도 내가 설정 파일부터 얻어온 변수구나, 이런 거 금방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함수나 클래스명은 파스칼 기법이 저는 좋아하는데요. 파스칼 기법이라는 건 여기 이렇게처럼 중간중간마다 새로운 단어가 시작되는 데를 대문자로 써준 겁니다. 다 붙여서 이렇게 클래스명을 이렇게 주면 클래스 인스턴스를 이 대문자들만 모아서 이렇게 WMDP라고 해놓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만 보고도 얘는 클래스 인스턴스고 얘 클래스는 뭐가 그렇게 되겠구나, 이걸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코딩에서 이제 효율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개발을 하면서 이제 얻은 팁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리스트 크기가 10만 개를 넘어갈 경우에는 그때 인덱스 넘버를 찾을 때는 사실 메소드가 있습니다. 인덱스라는 요 메소드를 써서 인덱스 넘버를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얘를 사전형 자료로 한 다음에 포문을 2번 쓰는 게 더 빨랐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메소드 쓸 때는 한 47초 정도 걸렸는데, 이 포문 2번 썼을 때는 0.04초 이렇게 걸려서 47초라는 시간은 1분 자료 처리를 할 때는 허용할 수 없는 시간이 돼서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판다스를 갖고서 리샘플링을 했는데, 이 판다스는 인메모리 연산을 하기 때문에 이 대상 자료가 2GB가 넘으면 저희 머신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파이썬이 멈추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좀 파이테이블스를 찾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 이제 제가 이 과정을 하면서 참고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보여드렸다시피 파이썬으로 기상자료 처리 시스템 개발한 사례를 보여드렸고, 파트 1과 파트 2에서 보여줬듯이 IT 분야뿐만 아니라 과학 분야에서도 파이썬의 사용이 다양하고 많아져서 결과적으로 중요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파이썬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를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자 권태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Q&A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앞에 마이크 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시는 분께 상품으로 책을 한 권 드리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네. 앞으로 나와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파이썬으로 작성하시면서 수능 문제가 얼마나 큰 있나요? 솔직히 성능 문제는 한번 아까 말씀드린 판다스 데이터 리샘플링 할 때 좀 문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제가 했던 이 자료 처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특정한 많은 계산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는 없었는데, 아까 파이테이블스 같은 경우를 고려한 경우는 이제 그런 대용량 자료 때문이었고, 나머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예.